아니, 이렇게 추운 겨울을 한국에서는 이렇게 극복한다고? 일본도 가봤고 중국도 가봤는데 역시 한국의 한파 극복은 최고네. 겨울에는 앞으로 한국에만 와야겠어. 스페인 출신의 이 청년은 일본, 중국 모두 방문했지만 한국의 위대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청년이 각 나라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나 자란 카를로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고 마드리드의 햇살 아래에서 매일매일 예술을 향한 열정을 키워나갔어요. 마드리드의 거리를 거닐면서 다양한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었죠. 거리에 있는 고딕 양식의 교회, 바로크 양식의 궁전, 현대적인 건물들이 제 미적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이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깊이 탐구하면서 제 예술적 시야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죠. 사실 저는 제 가족들과 친구들 덕분에 제 재능을 일찍 알아차린 편이었어요. 저희 가족들과 친구들이 제 방을 보고 놀라곤 했거든요. 제 방은 제 그림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마치 갤러리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방에 있는 책상은 제가 직접 디자인했었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방을 보실 때마다 예술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다며 제 창의력을 칭찬해 주시곤 했어요. 자랑 같아서 부끄럽지만 학교에서도 제 예술에 대한 열정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미술 수업 때마다 항상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낸다며 칭찬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공간 자체를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그 공간을 통해 제 얘기를 전달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저는 대학교에 진학할 때 디자인과를 선택했어요. 거기서 인테리어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인테리어 쪽으로 직업을 선택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대학교에서 진로를 정했고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신입이었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 운이 좋게도 금세 업계에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전통과 현대, 예술과 실용성이 결합된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드리드의 생동감 넘치는 거리에서 영감을 얻어서 저만의 작품을 만들곤 했는데 이런 작품들을 작업하다 보니 다른 나라들의 다양한 문화와 건축 양식을 경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카페에서 목적지를 정하기로 했는데 유독 아시아 지역이 눈에 띄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나 저는 겨울에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이번에 떠나는 여행의 목적이 있었는데 다양한 나라들의 겨울 극복 방법을 탐구하고 그걸 제가 인테리어 하는 곳의 디자인에 반영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더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겨울은 세계의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와 디자인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고민 끝에 결정한 나라들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이었는데 이 세 나라들은 각각 독특한 문화와 전통, 그리고 차별화된 겨울 극복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를 떠나서 아시아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일본은 제 첫 번째 목적지였습니다. 일본의 전통 가옥에서는 겨울철 집안에서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코타츠와 온천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들이 특히 인상 깊더라고요. 이런 전통적인 방식들이 현대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생활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보고 싶었죠. 그리고 일본은 미니멀리즘이 유명하다 보니 이런 디자인 철학들이 자연들과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도 보고 싶었어요. 일본에 도착했을 때 정말 찬란한 설경들과 고요한 매력에 매료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동화 같은 설경만큼 일본 여행이 이상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일본에서 겨울을 나는 방법들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던 건 사실이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방법들이 한계를 분명 지니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느꼈는지 말씀드릴게요. 도쿄의 한 전통적인 가옥에서 저는 코타츠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경험해보니 정말 따뜻하고 효율적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조금 시간이 지나자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어요. 저는 이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코타츠 주위에 모여서 앉아있는 건 분명 따뜻하고 아늑했지만 코타츠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정말 춥다는 게 느껴지다 보니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받더라고요. 제 디자인 철학 중 하나는 디자인이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건데 제 신념과 코타츠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면들이 있었죠. 저는 제가 인테리어 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길 바랬거든요. 그렇게 저는 바쁘게 돌아가는 도쿄를 뒤로 한 채 한적한 온천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겨울 바람이 정말 차가워서 볼을 스치는 바람이 꽤나 매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일본의 온천은 이런 매서운 겨울의 냉기를 녹이는 마법 같은 장소였어요. 사람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온천수가 만들어내는 수증기가 하늘로 솟구치는 그런 곳이었죠. 그렇게 온천을 상상하던 저의 기대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하지만 코타츠와 마찬가지로 온천에서 역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의 온천 문화에는 까다로운 규칙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타투가 있어요. 저의 자유로운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손목 부분에 타투를 새겼죠. 하지만 이게 뜻밖의 장벽이 되더군요. 하지만 온천 입구에 도착하자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는데 바로 타투 금지라는 문구였어요. 큼직한 안내판에 적혀 있어서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더군요. 저는 일본의 규칙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온천에 직원이 있길래 가까이에 다가가서 손목 부분에 타투를 보여주면서 부드럽게 물에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봤죠. 제 질문을 들은 직원은 죄송하지만 규칙은 규칙이라며 안 된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분명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엄격했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했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감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바로 앞에 있는 온천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따뜻한 온천수가 저를 부르고 있었지만 규칙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문화적인 차이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제 손목에 새겨져 있는 타투는 제가 걸어온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일본의 온천에서만큼은 이해받을 수 없는 이방인의 표식이었죠. 다른 문화를 경험한다는 건 단지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풍경을 감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 역시 깨달았어요. 현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깊은 존중과 이해가 있어야 다른 문화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죠. 온천에서 느꼈던 경험을 교훈 삼아서 저는 몇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더욱 포용적이고 유연한 디자인을 해야겠다는 거였어요. 생각보다 많은 단점을 느꼈던 일본을 뒤로 한 채 저는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중국 북부에 있는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이 흥미롭게 느껴졌는데 캉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이었어요. 캉은 불을 떼서 바닥을 뜨겁게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유래가 특이했어요. 알아보니 한국이 과거에 여러 나라들로 나눠져 있을 때 그 나라 중 하나인 고구려라는 나라로부터 들여온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캉이라는 시스템을 체험하기 위해 중국의 북부 지방으로 이동했고 캉 역시 직접 체험해보니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집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을 데피다 보니 과도하게 그 부분만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했죠. 사실 중국에서의 여행은 단순히 난방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점도 실망스러웠어요. 한 번은 지역에 있는 시장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그 시장에는 굉장히 옛날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더라고요. 향신료의 진한 냄새와 현지 음식의 매혹적인 향기가 공기를 가득 메웠죠. 기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다 보니 한 상인의 수공예품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섬세하게 새겨진 목재 상자가 저의 디자인 감각을 자극했죠. 그래서 상인에게 다가가서 이 상자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물론 저는 중국인이 아니다 보니 제가 구사하는 중국어는 굉장히 서툴렀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몸짓과 미소를 통해 그 상인에게 친근함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제 미숙한 중국어 발음을 듣던 상인은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제가 가격을 물어보면서 지폐를 내미니까 상인이 비싼 물건이라고 안 팔겠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말투는 차갑게 느껴졌죠.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 그 상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벽에 부딪혔다는 게 느껴졌어요. 낯선 중국 땅으로 왔을 때 따뜻한 환영을 기대하고 있었던 제게 돌아온 건 차가운 배척뿐이더군요. 단순히 관심 있는 물건에 대해 질문했을 뿐인데 무례한 대답이 돌아왔고 이로 인해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 장벽을 넘어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죠. 현지인들이 외국인들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게 그 나라에서의 경험을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주는데 참 중요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상인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고 상자를 내려놓고 물러섰습니다. 머리가 멍해져서 정처 없이 길을 걷다 보니 한적한 찻집이 나왔고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겪었던 일을 돌아봤어요.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다 보니 그나마 마음이 편해졌고 다른 문화 간의 다리를 놔주는 건 역시 제 디자인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라는 교훈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중국의 겨울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때 전통 의상을 입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어보니 이 의상이 불편하고 움직이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전통을 쫓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와의 조화를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했던 여행 덕분에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이때 얻었던 교훈들 덕분에 좀 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 목적지인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하기 전 한국에 대해 미리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온돌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앞에서 말했던 중국의 칸과 한국의 온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건 역시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한옥과 어우러진 현대적인 서울의 스카이라인 역시 기대가 되었어요. 제게 새로운 디자인을 위한 영감을 제공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 도착한 저는 인천공항을 보자마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름다운 곡선과 드넓은 공간이 어우러진 인천공항의 인테리어는 같은 업계에서 종사하는 디자이너 입장에서 정말 배울 점이 많았죠. 서울에 도착한 저는 한국 전통 가옥인 한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국의 재료와 기술로 만들어진 한옥이 겨울에 어떻게 따뜻함을 유지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제가 미리 조사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한옥 내부에서는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더군요. 제가 예약했던 방 역시 온돌이 적용된 방이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중국의 칸과의 차이점이 느껴졌죠. 우선 중국의 칸은 방의 일부분을 가열하는 방식이지만 한국의 온돌은 방 전체를 가열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덕분에 방에 어디에 앉아있던지 상관없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제가 디자인해놓은 공간에 머무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던지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데 온돌 역시 정확히 제 디자인 철학과 일치하는 면이 있었죠. 제가 인테리어 하는 공간들의 난방 시스템에 온돌을 접목시키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온돌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온돌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인 주인에게 설명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중국에서 아픈 경험이 있었던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배움을 위한 태도를 보였죠. 그러자 친절하게 한국인 주인이 온돌의 원리를 설명해줬고, 원리를 알고 보니 온돌은 따뜻함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난방 방식이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에는 온돌에 앉아서 귤을 까먹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걸 직접 체험해보고 저는 온돌의 매력에 더더욱 매료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겨울 문화 중 하나인 찜질방을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찜질방은 따뜻한 온기와 스파 경험을 제공해서 한국인들이 겨울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장소였어요. 처음 찜질방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뜨거워서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찜질방에 들어가서 앉은 채 땀을 쭉 빼자 몸과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에서 여러 한국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문화를 배척하던 분위기의 중국과는 정말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찜질방 안에서 도란도란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의 상쾌함은 마치 새로 태어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찜질방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간식들이 있었는데 바로 식혜와 삶은 계란이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파란 뚜껑을 가진 커다란 물병 같은 걸 들고 다니길래 알고 보니 이게 한국의 전통 음료 중 하나인 식혜라는 음식이었죠. 쌀알이 안에 들어있어서 신기한 모습이었는데 찜질방에서 땀을 뺀 이후에 식혜를 먹으니 시원하고 달콤한 맛 덕분에 몸속까지 수분이 충전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삶은 계란을 주변에 한국인들이 먹는 것처럼 소금을 찍어 먹었는데 제가 평소에 먹던 그 계란이 맞나 싶을 정도의 마법 같은 맛이었죠. 찜질방 안에서 땀을 빼게 되면 수분과 전해질이 많이 부족해질 텐데 식혜와 소금에 찍은 삶은 계란은 이렇게 부족해진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해줄 수 있는 놀라운 음식들이었어요. 단순히 맛있는 걸 넘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걸 보니 왜 한식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죠. 찜질방에서의 놀라운 경험 덕분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적절하게 제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눈이 오고 있었는데 물론 한파가 무척이나 추웠지만 풍경만큼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한옥의 기와에 쌓여있는 눈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카메라로 그 장면을 담아서 영원히 기억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이 장면을 보고 앞으로 겨울은 한국에서 보내야겠다고 결심했죠.
이렇게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들 덕분에 제가 디자인하는 공간이 좀 더 의미 있어질 수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한국인 여러분들, 제가 찜질방에 수다 떨러 이번 겨울 한국에 또 방문하면 저와 반갑게 인사해 주실 거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스페인에서 온 카를로스 청년에게 한국 온돌이나 찜질방에서 추천하는 자랑거리가 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